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.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. 네, 어떤 내용인가요? 바로 테슬라 자동차예요. 그 xAI의 인공지능 챗봇, 그록이라고 하죠. 이게 탑재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, 그러기요? 네네. 이게 단순한 음성 비서를 넘어서 진짜 차랑 대화하는 시대가 오는 건가?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렇죠.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.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가능해지는 건지, 또 이 기술 뒤에는 어떤 더 큰 그림이 있는 건지,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할지 한번 같이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이게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테슬라의 AI 전략, 더 나아가서 xAI와의 관계,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라서요. 맞아요. 자료들 보니까 정말 다각도로 볼 게 많더라고요. 네, 기술적인 부분부터 논란까지 짚어볼 게 많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제일 궁금한 거요. 그래서 테슬라 안에서 그록, 이거 어떻게 쓰게 되는 건가요? 아, 네. 자료 보니까 곧 있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, 그 2025.20 버전 그때 탑재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 걸면 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호출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핵심은 그 작동 방식인데요. 작동 방식이요? 네, 아마 전부 다 클라우드로 보내진 않을 거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날씨 어때? 이런 간단한 질문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건 차량 내부 시스템에서 그냥 바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속도가 중요하니까요. 아하, 차 안에서 바로바로? 그렇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제일 힙하면서도 좀 덜 붐비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추천해줘. 이런 거. 네, 좀 복잡하네요. 네, 이런 복잡하고 최신 정보가 필요한 질문은 클라우드로 보내서 그 xAI의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뭐랄까 하이브리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하이브리드 방식이요? 그러니까 빠른 건 차 안에서 좀 더 똑똑한 대답이 필요하면 외부 두뇌를 빌리는 그런 식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그게 응답 속도랑 처리 효율 둘 다 잡는 방법이겠죠? 그럼 오지 모뎀 탑재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이런 클라우드 연결을 염두에 둔 거겠네요? 그렇죠. 클라우드랑 빠르게 통신해야 하니까요. 그리고 이게 또 그 6월에 오스틴에서 시작하는 로보택시 서비스 있잖아요. 아, 네, 로보택시. 네, 그거랑 FSD,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랑 맞물리면 이게 시너지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. 그냥 대화 상대가 아니라 이동 경험 자체를 바꾸는 거죠. 와, 그렇군요. 여기서 좀 시야를 넓혀보면요. 테슬라랑 xAI 관계가 진짜 재밌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서 뭐 합병 가능성까지 나온다. 이건 뭐 두 회사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뜻 아닌가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사실 모건 스탠리 같은 분석가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록 통합이 테슬라가 AI랑 로봇 공학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딱 잡으려는 아주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. 큰 그림이라. 특히 이거 주목해야 하는데요. xAI의 그 엄청난 슈퍼컴퓨터 콜로소스 있잖아요. 네네, 들어갔어요. 그걸 돌리는데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배터리가요? 뭐랄까 한 회사가 동시에 쥐고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예요. 와, 이건 진짜 경쟁사들이 따라하기 힘들겠는데요? 그렇죠. 굉장히 독특한 지점입니다. 물리적 세계랑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려는 거죠.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. 근데 또 이렇게 앞서 나가는 기술에는 항상 논란이 좀 따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난 5월에 그록이 좀 이상한 답변을 내놨다고요? 편향된 답변 같은 거요? 네, 남아공 선거 관련 질문이었는데요. 거기서 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답변이 좀 부정확하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죠. 아, AI의 고질적인 문제인가요? 뭐 그럴 수 있죠. 일단 xAI 측에서는 이걸 승인되지 않은 수정 탓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. 그러면서 시스템 프롬프트 공개하고 24시간 모니터링 팀 만들고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. 대응은 빨랐네요. 네.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AI가 주는 정보의 신뢰성, 그리고 혹시 모를 편향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. 그렇죠.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윤리나 안정성 문제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. 차량 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, 민감 정보 접근 문제는 없는지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아, 그것도 그렇네요. 내 대화나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. 그렇죠. 편리함 뒤에는 항상 이런 고민이 따라붙죠. 특히 정부기관 같은 데서 활용될 경우엔 더 민감할 수 있고요. 그런데 이게 테슬라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서요. 텔레그램 같은 다른 앱에도 통합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텔레그램에 3억 달러 규모로 통합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그록의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봐야겠죠. 더 많은 곳에서 쓰이게 하려는 거군요.
네,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을 거고요. 결국 이 테슬라의 그록 도입은 그냥 차에 똑똑한 비서 하나 추가하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. 네, 전혀 아니죠. 이건 AI를 중심으로 자동차, 에너지, 더 나아가서는 로봇, 그 옵티머스까지 다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 전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. 플랫폼 전략이요? 네.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는 그냥 이동수단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완전히 통합된 어떤 지능형 공간 혹은 서비스 플랫폼에 가까워 보입니다. 그록은 그 미래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될 거고요. 와, 정말 큰 변화네요. 물론 뭐 기술적인 과제도 넘어야 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겠지만요. 방향은 그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. 오늘 테슬라랑 그록 이야기 나눠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. 차량 편하게 대화하고 차가 알아서 척척해주는 미래. 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이런 미래가 좀 기대되시나요? 아니면 AI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생기시나요? 네, 생각해 볼 지점이죠. 기술 발전 이면의 안정성, 프라이버시, 윤리 문제까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